안녕하세요. 저는 딸기만두 소리책 딸입니다. 오늘 엄마가 읽을 책은 나를 바꾸는 행복한 10분 묵상. 작가 미니스트리 편집부 온기니 신상문 출판사 토기 장리 하우스입니다. 낭독을 허락해 주신 출판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듣고 계신 이모, 삼촌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과 함께 책 읽는 엄마 소리책입니다. 오늘 제가 읽을 책은 나를 바꾸는 행복한 10분 묵상. 출판사는 토기장이 하우스. 지은이는 쿡 미니스트리 편집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옮긴이는 신상문. 함께의 위력. 한때 요양원에서 함께 있던 두 여인이 각기 중풍 발작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한 여인인 매기는 자반신이 마비되었고 또 한 명인 레이첼은 오른쪽 몸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다. 두 사람은 그들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몹시 좌절했다. 무엇보다 그들이 일평생 진정으로 즐기던 일, 즉 피아노 연주를 다시는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매기와 레이첼은 서로 만나 그들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대화를 나누던 중에 두 사람 다 음악에 흥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았고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들의 요양원의 관리 담당자를 찾아가 그 생각을 말하자 그는 피아노 한 대를 가져와 피아노 앞에 놓인 긴 의자에 두 사람이 앉도록 도와주었다. 매기는 악보에서 오른손 연주 부분을 맡았고 레이첼은 왼손 부분을 연주했다. 그들은 함께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오랫동안 서로 아끼는 친구가 되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함께 일하는 것이다. 함께 살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기쁨과 평화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인생 자체가 나에게 기쁨과 평안을 줄 수는 없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내게 달려있다. 인생은 나에게 시간과 공간을 줄 뿐이다. 그것을 채우는 것은 전적으로 내게 달려있다. 보스와 리더. 보스는 따르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리더는 신뢰를 구축한다. 보스는 나라고 말하고 리더는 우리라고 말한다. 보스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다. 리더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보스는 권위에 의존한다.
리더는 협력에 의존한다. 보스는 몰아간다. 리더는 이끌어간다. 보스는 책임을 묻는다. 리더는 문제를 해결하고 실수를 바로잡는다. 보스는 10%의 문제 직원들을 다스린다. 리더는 협력하는 90%와 함께 일한다. 보스는 결과적으로 분노를 야기한다. 리더는 열정이 자라나도록 촉진한다. 보스는 일을 고역으로 만든다. 리더는 일을 흥미있게 만든다. 보스는 문제가 생기면 회사를 망치는 재앙으로 본다. 리더는 문제가 생기면 직원들이 단합하여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본다. 당신은 그저 보스인가 아니면 리더인가? 보스와 리더의 차이를 기억하라. 보스는 가라 라고, 리더는 가자 라고 말한다. 겸손의 기적. 부커 T. 워싱턴이 엘레바마의 투스키키 기관의 기관장으로 임명된 후의 일이다. 그는 어느 부잣집 옆을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고 있었다. 그 집의 주부는 워싱턴을 남편이 정원일을 위해 고용한 일꾼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나무를 좀 쪼개달라고 말했다. 워싱턴 교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코트를 벗고 나무를 쪼개주었다. 그가 아몬드 나무를 그녀의 부엌으로 가져갔을 때 하녀가 그를 알아보고는 여주인에게 알려주었다. 다음 날 아침 그 주부가 워싱턴의 사무실에 찾아갔다. 그녀는 너무나 미안해하며 내가 일을 시킨 사람이 교수님이신 줄 몰랐어요 라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워싱턴은 온화하게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부인. 나는 일하기를 좋아하고 친구들을 돕는 것을 기뻐합니다. 워싱턴의 예의 바른 태도와 그가 기꺼이 자기를 용서한 것에 큰 감명을 받은 그녀는 그 기관에 많은 돈을 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부자 친구들을 설득해서 기부하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나무를 쪼개준 그 겸손한 행동이 워싱턴이 그 기관을 위해 벌인 어떤 기금 조성 이벤트보다 더 많은 기부금을 모아주었다. 위대한 리더는 고된 일을 결코 마다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기꺼이 섬기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의 진수이다. 위대한 리더는 언제나 기꺼이 작은 죄가 된다. 완벽주의와 완성주의. 언젠가 헨리 포드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포드가 대답했다. 무엇인가를 시작하면 끝까지 하십시오. 포드는 일찌감치 일 가운데에서 이 교훈을 배웠다. 맨 처음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집 뒤에 있는 작은 벽돌 건물에서 일하며 길지만 흥분되는 시간을 보냈다. 너무나 열정적으로 일했기 때문에 먹고 자는 시간도 아까웠다. 그런데 그의 첫 번째 자동차를 완성도 하기 전에 이것보다 더 좋은 차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첫 번째 자동차에 대한 흥분과 열정이 식기 시작했다. 더 좋은 차를 만들 수 있는데 왜 열등한 차를 완성하는 데 시간을 온통 써야 하는가? 그렇지만 그의 내면에서 계속하라고, 첫 번째 차를 만드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라고, 그래서 시작한 것을 끝내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차를 꿈꾸라고 강력하게 자신을 권유했다. 결과적으로 원래의 차를 세세한 부분까지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두 번째 차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더욱 잘 알게 되었다고 포드는 말했다. 만일 첫 번째 차를 만드는 일을 중단하고 싶은 유혹에서 졌더라면 그는 아마도 어떤 차도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노력하지만 보통 완성주의자들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한다. 계획을 세웠다 해도 무언가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종이값도 못하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배우라. 어느 금요일 아침 스탠퍼드 대학의 열정적인 젊은이 하나가 루이 제닌 앞에 섰다. 그는 제닌에게 파트타임 일을 얻고 싶어 했다. 제닌이 말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은 속기사일세. 좋습니다. 젊은이가 열정적으로 말했다. 그 일을 맡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하지만 다음 화요일까지는 나올 수 없습니다. 제닌이 동의했다. 그리고 다음 화요일에 예정대로 그 젊은이가 일터로 나타났다. 제닌이 물었다. 자네가 화요일 전에 올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 젊은이가 대답했다. 왜냐하면 타자기를 빌려서 사용하는 법을 익혀야 했기 때문이죠. 이 열정적인 새 속기사가 바로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태도로 결국은 백악관의 문을 열고 들어간 허버트 후보였다. 당신이 배우는 어떤 기술도 잃게 되거나 쓸모없게 되는 것은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습득은 자신감을 갖게 하고 마음을 단련해준다. 위대한 지도자의 비밀 중 하나는 지속적인 배움이다. 배우는 것을 결코 멈추지 말라. 그것이 경쟁에 우위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청년 때의 성공의 비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자신을 개발하는 것이다. 기도로 일하라. 어느 대도시의 병원에서 일하는 한 외과 의사는 수술 전 몇 분간은 반드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습관이 있었다. 그는 외과 의사로서 남다른 명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와 함께 일했던 젊은 의사 한 명이 그의 이러한 습관과 그의 성공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 젊은 의사가 그의 습관에 대해 질문하자 그 외과 의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관계가 있지요. 매 수술 전에 나는 저 위대한 외과 의사에게 부탁합니다. 나와 함께 계셔서 수술하는 동안 내 손을 이끌어 달라고. 수술 중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찾아왔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나는 알 수 있었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수술하는 것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외과 의사의 말은 빠르게 병원 안으로 퍼져나갔고 이어서 전국으로 알려졌다. 어느 날 어떤 아버지가 딸을 병원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의사가 아니면 자기 딸의 치료를 맡기지 않겠다고 고집했다. 어떤 분야에서 일하는 누구라도 일하는 시간에 투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기도이다. 당신을 일하도록 만드는 성취 동기는 무엇인가? 당신이 최선을 다하도록 힘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일을 위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내라. 그 시간을 정말 잘 사용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많은 성취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입하느냐가 중요하다.
자신의 일을 즐겨라. 언젠가 토요 이브닝 포스트가 존스 홉킨스 대학의 바실 L 길더슬리브 교수를 인터뷰했다. 그 당시 이 연로한 교수는 전국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스어 학자로 인정받고 있었고 그의 저작은 수많은 기관과 학회에서 칭송받고 있었다. 인터뷰에서 그 교수는 지금까지 받은 최대의 포상이나 칭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을 받았다. 그는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학생들로부터 교수님은 연구하는 것을 어쩌면 그렇게 즐거워하세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행동과학자들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즐거워하고 그것에서 의미를 발견할 때 더욱 생산적이 되고 더욱 발전하려고 노력하며 일의 품질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다고 한다. 생산성과 품질이 올라갈수록 효율이 더욱 향상되고 실제로 더 많은 소득을 얻는다. 즉 승진이 되거나 보수가 늘어나거나 고객이 많아지는 것이다. 소득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자기 일을 더욱 즐기게 된다. 진정으로 유능한 리더가 되려면 자기가 하는 일을 즐거워해야 한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라. 반드시 성공이 따라올 것이다.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고 그것에서 의미를 찾는 것. 그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있겠는가?